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 지도를 먼저 보고 올게요. 교과서 82페이지를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토에서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찾아볼게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이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요, 정치적인 권한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 통치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바로 하나, 더 종교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중 가장 전성기 황제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6세기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때가 누구 때냐?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이 황제의 업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성기 황제라고 하면 누구나 다 활발한 정보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도 로마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정도로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표적인 비잔티움의 건축물,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크리스트교 세력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배우기 전 서유럽을 봤고요. 이 서유럽 전에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시기를 봤습니다. 특히 이 로마가요, 동로마와 서로마 이렇게 분리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서쪽의 로마는요, 멸망을 하고 중세 봉건 사회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쪽에 있던 동로마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로마든 서로마든 다 로마에서 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로마는요, 게르만족들에게 크리스트교를 포교해야 했어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에게 쉽게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성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교에서는요, 성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적인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요, 원래 우리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너네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돼요.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에게 포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성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대립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이 둘은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력은요, 서유럽의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로 이렇게 분립이 됩니다. 자, 크리스트교 세력은 성상 숭배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나누어졌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랬던 비잔티움 제국은요, 1453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했냐?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게 될 때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쇠퇴를 겪다가 15세기 중엽에 가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종교가 뭐였죠? 방금 봤었던 그리스 정교입니다. 자, 그리스 정교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또 흡수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비잔티움 제국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또한 건축 중에는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 건축물인데요. 벽 위에는 거대한 돔을 올려요. 거대한 돔. 그리고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어요. 자, 이거 성 소피아 대성당 누구 때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옆에서 배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슬라브 문화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은요, 비잔티움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하게 돼요. 특히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 이 나라는요, 비잔티움 제국과 많은 교역을 하게 되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였던 그리스 정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요,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 세력의 분리,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과 이 문화 중 건축적인 양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